자,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에서 퇴근길에 시민들과 깜짝 호프 타임을 좀 가졌습니다. 어떤 맥락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시민들은 최저임금에 대한 속도 조절을 좀 얘기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자영업자 문제를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요, 자영업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모색하는 등 여러 문제에 대해 무겁게 생각한다. 구조적 개혁은 참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정책의 방향을 일부 수정한 것일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다들 좀 놀라셨죠? 제가 지난 대선 때 국민과 소통 이렇게 잘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면서 이 퇴근길에 시민들을 만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최저임금, 또 노동시간, 또 우리 자영업, 그리고 또 고용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말씀들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좀 목말라니까 예, 그러시죠. 저희 아싸로 하겠습니다. 건배사로. 대한민국 사람들 다 대통령님께서 아끼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럼 아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아끼고 사랑합시다. 윤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들, 자영업자, 편의점 점주, 또 구직자, 경력 단절 여성들을 만났어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듣고자 만났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김동연 부총리는 대기업들, 특히 삼성그룹, 숯불 만나서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서 투자를 좀 요청할 예정입니다. 뭔가 바뀌고 있는 건가요? 경제 정책의 어떤 주요 기조가 조금 변화가 있는 건가요? 바뀔 것 같습니다. 일단 최저임금 인상에 관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것이긴 하지만 작년에 올해 적용할 거를 16.4% 올렸잖아요. 올해는 10.9%로 일단 낮췄죠. 오름폭을. 바로 그런 점에서 이미 속도 조절에 들어간 거죠. 현실적으로 어려워집니다. 뭐가 어려워졌느냐.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2020년에 최저임금 10,000원 달성. 이 점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라고 사과까지 했잖아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이미 방향이 선회한 거죠. 최저임금 인상, 약자층, 그러니까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 바닥에 깔려있는 임금을 받는 사람들을 정부가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끌어올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막상 그 약자들을 지원해주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정책을 폈는데 그들에게 오히려 더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이들이 더 아우성을 쳤단 말이죠. 이거는 사실 정책을 처음에 계획하고 집행하고 달려들었던 정부 그리고 여당에서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된 걸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을 대 병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병은 이 최저임금을 받아야 되는 지금 말씀드린 바닥의 저임금자. 그리고 을은 대기업이나 또는 뭐 중견기업 뭐 이런 데와 비교해 보면 사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라는 게 5인 미만의 서비스업 그리고 10인 미만의 제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어찌 보면 영세라고 표현을 해도 맞을 정도의 작은 규모의 그들은 곧 자영업자이면서 또 스스로가 노동자인데 그들이 이렇게 거센 저항을 하고 반발을 한 거 이거는 사실 정권에는 큰 부담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최근에 급락했다면서요. 50%대의 조사 결과도 지금 나올 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건 결국 이 먹고 사는 문제, 생활의 문제에서는 아무리 밀어붙여도 이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경제정책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접근을 해도 실제 현장을 외면하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영의 논평 혹시 있으실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 뭐 논평을 쓸 거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동안 많이 비판해 왔지 않습니까? 제발 좀 정책 좀 바꿔라. 소득주도 성장 대신에 혁신 성장 쪽으로 좀 무게를 옮겨라. 그 어저께 퇴근길에 시민분들이랑 저렇게 호프 한잔 하시는 거 뭐 일부 야당에서는 또 보여주기 쇼다 이렇게 비판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뭐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고, 그리고 좀 전에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다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청와대의 어떤 경제 정책 기조의 변화를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어저께 저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오늘 나는 듣기만 하겠다. 어떤 메시지도 준비해오지 않았다. 이 말씀이 있었잖아요. 예. 그거는 뭐냐면 지금의 어떤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서 어떤 설득을 한다거나 납득을 시키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현장에서 시민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몸소 듣고 그리고 그거를 곧 반영해서 정책을 바꾸겠다라는 신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저런 자리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기에서 들렸던 목소리들, 저기에서 느꼈던 피부로 감지됐던 것들보다 훨씬 더 현장은 더 어렵다. 네, 그거를 꼭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먼저 좀 들어볼까요? 김민부 위원장님은. 예. 말씀하시고. 예, 그럴까요? 예, 편한봉 위원장께서는 그동안 이제 많이 야당이 요구한 것은 이제 청와대나 대통령이 좀 귀를 기울이고 그쪽으로 좀 수용을 한 건가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지금 어제 그 모임에서 나오셨던 분들이 하셨던 얘기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된 얘기였고 청와대에서 아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전달된 의견들일 겁니다. 근데 굳이 나가서 똑같은 얘기를 또 듣는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 여전히 그 정부의 기조는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1만 원에 근접하도록 올리겠다라는 것이 강력합니다. 어제 나온 얘기도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의 격차를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속도를 조절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의 수정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과연 어제 호프 자리에서 저렇게 들었다고 해서 실제로 내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 정책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정부에서 가장 아픈 지적을 한다면 스타일만 있고 수정이 없고 행동이 없습니다. 스타일은 상당히 좋습니다. 퇴근길에 힘들고 호프 한잔하는 모습. 그런데 그 문제는 거기서 나왔던 얘기들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몇 달 동안 계속했던 얘기들이고 야당이 바른미래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도 논평을 통해서 최저임금을 그렇게 올려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실업자 구제한다면서 2년 동안 37조를 쏟아부었지만 취업자 수는 30만 명에서 10만 명대로 감소했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22조 썼다고 그렇게 욕을 했는데 37조 쓰면서 오히려 취업률은 급감을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뭔가 정책을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상당 비판을 가했습니다. 수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최저임금이 국민의 90% 이상은 뭐 도움이 됐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임대료가 문제다, 갑질의 문제다. 전선을 다르게만 형성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어제 호프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정책이 수정될까? 그런 정부였다면 진즉에 정책 방향이 수정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신랄하게 조목조목 비판을 하셨습니다. 예, 김병 부인님. 전 지금 변 부대변인이 말씀하신 게 꼭 지난 두 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스타일.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예,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스타일이 좋고 뭐 합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스타일이 좋았던 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때였던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 순방할 때 갈아입었던 옷만 무려 몇 벌이라고 하죠? 몇백 벌이 넘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시민들과 소통을 했습니까? 예.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가 사실 웬만하면은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신데 오늘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올해 2018년에 문재인 정부의 기조는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입니다. 이제까지 어땠습니까? 4대강으로 22조 썼고 수익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복구 비용만 훨씬 더 큰 액수가 들어가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자원외교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쏟아부었으니까 헐값에 사들인 뭐 몇십 조를 쏟아부었는데 15조의 마이너스를 했고요. 지금도 계속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다 치면요. 지금 저희가 일자리를 위해서 쏟아부은 37조.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일자리를 위해서 쏟아부은 이 37조가 저는 지금 이제 1년 지났잖아요. 이제 서서히 효과를 보여야 되고요. 이 보이기 위해서는 사실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국회에서 거기에 응당하는 법안 통과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광화문 시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을 했던 것이고 초반에는 사실 한미 남북 정상회담과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외교 안보 행보 때문에 이제 시민들과 생활 밀착형 그런 소통을 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이제 비로소 생활 밀착형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정부가 이 대한민국 경제의 불균형 그리고 인간 존엄이 무시되는 소득이나
경제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권력에 의해서 인간 존엄이 무시되는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로 서민의 목소리를 듣고 내 삶이 나아지는 정책을 하기 위해서 한 행보에 대해서 너무나 부적절한 비교와 비판은 저는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문제는 사실 이제 정치적인 문제와는 좀 거리를 두어서 냉정하게 좀 바라봐야 되는데 글쎄요, 뭐 각 당에서 나오신 분들이 기본적인 시각이 있으니까 조금 상반되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어쨌든 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는 선의로는 되지 않는다.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것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을 청와대나 문 대통령이 어제 만남에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잠시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그 옥탑방 생활과 관련한 논란이 좀 있는데 그 얘기 박진아 아나운서 통해서 듣고 와서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옥탑방 한 달 살이를 엿새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죠. 하지만 이 옥탑방엔 에어컨 대신 선풍기만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 시장은 낮에 일을 보고 저녁에 들어오면 굉장히 더운데 옥상 마당에 물 좀 뿌리고 나면 좀 나아진다고 말했는데요. 서울 시민 모두가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 보여주기 시킨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에 박 시장은 서울시장이 여기 온다는 건 서울시청이 옮겨오는 거라며 정치인들이 잠깐 체험하고 떠나는 것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역을 강북구 삼영동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선 지난 선거 기간에 시민들과 한 약속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박 시장은 과거에도 직접 찾아가 지역 문제를 해결한 적 있다고 전했는데요. 지난 2012년 은평구 뉴타운 미분양 아파트에 입주해 9일간의 현장 시장실을 운영했습니다. 당시 뉴타운 615가구가 미분양이었는데 주민들과 해법을 모색하는 등 박 시장이 문제 해결에 나서자 다음해 1월에 미분양 아파트가 완판됐습니다. 박 시장은 다음 달 18일까지 옥탑방에서 지내는데요. 한 달 후에 박 시장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행보를 지켜봐야겠습니다.